장인어른 들리십니까? 제발, 제발 전화 받으세요. 거친 숨소리와 빗발치는 총성 너머로 이진우 대위의 피 맺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박살난 위성 전화기를 붙잡은 채 그는 대공포화가 쏟아지는 비무장지대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부대원 절반이 당했습니다. 아군 지원은 오지 않습니다. 제발 수진이를 부탁드립니다. 사위의 절규에 가까운 유언을 수신한 사군단장 강명훈 중장. 그의 눈앞에 있는 모니터엔 작전 중 이상 없음이라는 허위 보고가 떠 있었습니다. 군 내부의 누군가가 사위를 사지로 몰아넣고 통신마저 차단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노병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라. 30분이다. 30분만 버텨. 군단장인 내가 내 사위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그는 즉시 공식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림자 부대 고스트에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별 3개의 명예와 목숨을 건 단독 작전. 사위를 구하기 위해 국가를 등진 장인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최전방 비무장지대 인근 새벽 4시. 짙은 어둠 속에서 이진우가 야간 투시경을 내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하 셋이 10m 간격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손을 들어 전진 신호를 보냈습니다. 4사람은 소리 없이 풀숲 사이를 기어갔습니다. 갑자기 앞쪽 100m 지점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진우가 주먹을 쥐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엎드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고 흙이 솟구쳤습니다. 이진우가 바위 뒤로 몸을 굴렸습니다. 뒤따르던 병사 하나가 어깨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상병, 괜찮아? 이진우가 기어가 부상병의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상병이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만합니다, 대위님. 이진우가 응급 지혈대를 꺼내 상병의 어깨에 감았습니다.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진우가 무전기를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새벽 3, 새벽 3. 교신 바란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이진우가 다시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누구든 들리면 응답하라. 여기는 새벽팀이다. 여전히 잡음뿐이었습니다. 이진우가 무전기를 허리춤에 꽂으며 속삭였습니다. 통신 두절이다. 장비를 교란당한 거야. 옆에 있던 하사가 총을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대위님, 저기 북쪽 애들 맞습니까? 이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북한군은 이런 식으로 안 움직여. 저건 훈련받은 용병이야.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진우가 총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3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전술 마스크를 썼고 소총에는 최신형 조준경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타그레맥 컨펌드. 프로시드 위드 일리머네이션. 이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남자의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둘이 재빨리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총격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진우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후퇴한다. 동쪽 능선으로. 4사람이 몸을 낮춘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이진우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에 작은 위성 전화기가 잡혔습니다. 민간용이었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진우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우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이진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냐? 강명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진우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용병 집단에게 기습당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됐고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명훈이 짧게 침묵했습니다. 용병이라고? 예. 영어를 쓰고 최신 장비로 무장했습니다. 우리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명훈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좌표를 불러라. 이진우가 GPS를 확인하며 숫자를 읊었습니다. 강명훈이 종이에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절대 움직이지 마라. 내가 사람을 보낸다. 장인어른, 공식 루트로 보고하시면. 이진우의 말을 강명훈이 잘랐습니다. 닥치고 살아만 있어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진우가 위성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병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위님, 구조가 옵니까? 이진우가 상병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온다. 장인어른이 약속하셨으니까. 사군단 지휘통제실. 강명훈이 전화를 내려놓고 벽에 걸린 지도를 노려봤습니다. 붉은 점이 DMZ 북쪽 2km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작전 참모 박진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새벽 작전팀과 교신이 끊겼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명훈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본부에 보고했나? 박진철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30분 후 정례보고 시간에 올릴 예정입니다. 강명훈이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좌표를 짚었습니다. 보고하지 마. 박진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군단장님,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강명훈이 박진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사위가 저기 있어. 민간 군사기업 놈들한테 당하고 있다고. 박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PMC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방금 전화 받았어. 영어 쓰고 최신 무기 들고 있대. 강명훈이 책상 위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색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2분 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수색대장 한철민이었습니다. 강명훈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고스트팀 즉시 출동 준비시켜. 이 좌표로 간다. 한철민이 지도를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저기는 북쪽입니다. 강명훈이 계급장을 톡톡 쳤습니다. 알아. 그래서 비공식이야. 30분 안에 헬기 띄워. 한철민이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박진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단장님, 이건 월권입니다. 승인 없는 작전은. 강명훈이 박진철의 말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진철이 너 내 참모 맞지? 그렇습니다. 그럼 내 명령 따라. 이건 명령이야. 박진철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훈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헬기 소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UH-60 블랙호크 2대가 능선 위를 스쳐 날아갔습니다. 조종석 뒤편에 검은 전투복을 입은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스트 팀이었습니다. 한철민이 헤드셋을 조정하며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3분 후 투하 지점 도착한다. 레펠 준비. 대원들이 로프를 확인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갑자기 레이더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부조종사가 소리쳤습니다. 미사일 낙온. 회피 기동.
헬기가 급선회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연기 줄기가 뻗어나왔습니다. 뒤따르던 두 번째 헬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폭음이 터졌습니다. 헬기 꼬리 부분이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헬기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한철민이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기 응답하라. 무전기에서 비명과 잡음만 들렸습니다. 헬기가 산비탈로 떨어졌습니다. 또 한 번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조종사가 헬기를 급상승시켰습니다. 복귀합니다. 대공 미사일 배치돼 있습니다. 한철민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안 돼. 아래 아군이 있어. 중령님, 우리도 떨어집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헬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철민이 무전기를 입에 댔습니다. 군단장님, 고스트입니다. 이번기 격추당했습니다. 대공 미사일 때문에 접근 불가합니다. 강명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다시 들어가. 군단장님, 그러면. 그게 명령이야. 한철민이 눈을 감았습니다. 조종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철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복귀한다. 일단 돌아간다. 헬기가 남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사군단 지휘통제실. 강명훈이 무전기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박진철이 전화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본부작전 차장께서 긴급 통화 요청하셨습니다. 강명훈이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사군단장 강명훈입니다.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강 중장,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육군본부 작전차장 윤태식 소장이었습니다. 강명훈이 턱을 들었습니다. 작전 수행 중입니다. 승인받지 않은 병력 이동이라고 들었소. 헬기까지 격추됐다며? 강명훈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재관할 구역 내 작전입니다. 윤태식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경 작전을 군단장 권한으로 했단 말이오? 지금 국제 문제 만들 생각이요? 제 부하가 적에게 포위됐습니다. 구출이 우선입니다. 부하, 들리는 소문에는 사위라던데? 강명훈의 입가에 핏줄이 섰습니다. 군인입니다. 계급은 대위고 특전사 소속입니다. 윤태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 중장, 지금 당장 작전 중지하시오. 이건 명령이오. 거부합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강명훈이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제 부하를 버리라는 명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강명훈, 당신 지금 군법 위반하는 거 알고 있소? 압니다. 해임될 각오가 돼 있단 말이오? 강명훈이 책상 위 계급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각오돼 있습니다. 윤태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소. 헌병대를 보내겠소. 작전 중지하고 대기하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명훈이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박진철이 서류를 안고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명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헌병대 오기 전에 진우를 빼낸다. 박진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헌병대는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럼 1시간 안에 끝내야지. 강명훈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DMZ 북쪽 은신처. 이진우가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열화상 장비를 들고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하사가 탄창을 교체하며 속삭였습니다. 대위님, 우리 탄약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진우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탄창이 3개 남았습니다. 그가 탄창을 하나씩 부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아껴 써. 상병이 피가 밴 붕대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대위님, 구조는 언제 옵니까? 이진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장인과 통화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곧 올 거야.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사가 쌍안경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헬기 소리 들렸는데 왔다가 갔습니다. 왜 안 내려왔을까요? 이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적들이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어. 헬기가 접근 못하는 거야. 병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진우가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장인어른은 절대 우릴 버리지 않아. 갑자기 드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비행체가 바위 위를 지나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움직이지 마. 열 감지한다. 드론이 천천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진우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드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이진우가 총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드론을 관통했습니다. 드론이 연기를 내뿜으며 떨어졌습니다. 100m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진우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동굴로 들어간다. 빨리. 4사람이 좁은 동굴 입구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총알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이진우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며 입구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상병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위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진우가 랜턴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동굴을 비췄습니다. 그가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신호가 한 칸 잡혔습니다. 일단 살아남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동굴 안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진우가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남자들이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책 더 케이브. They can't be far. 발소리가 동굴 입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진우가 총을 들어 입구를 겨눴습니다. 하사와 병사들도 총구를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브 투 섹터 B. 서멀 쇼즈 나싱그램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진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병이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위님,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진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해 뜬기 전까지는 안전할 거야. 그 다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동굴 안쪽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4사람이 재빨리 총을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진우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동굴 깊숙한 곳을 비췄습니다. 한 남자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중사였습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쏘지 마시오. 무기 없소. 말투가 어색했지만 한국어였습니다. 이진우가 총을 겨눈 채 물었습니다. 넌 누구야?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리처로요. 조선인민군 보위부 소속이었소? 이었다고? 리처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청 명령이 떨어졌소. 그래서 여기로 도망쳤소. 하사가 총구를 더 바짝 들이댔습니다. 대위님, 북한놈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진우가 손을 들어 하사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보위부라고 했지? 리처로가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진우가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리처로는 더 젊어 보였습니다. 이진우가 신분증을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왜 숙청 대상이 됐어? 리처로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알게 됐소. 보위부 간부들이 남쪽 용병들과 손잡은 걸.
이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용병이라고? 검은 옷 입은 놈들 말하는 거야? 리처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자들이여. PMC라고 불렀소. 우리 땅에서 히토류를 캐내려고 작당했소. 히토류? DMZ 지하에 매장돼 있소. 엄청난 양이라고 했소. 이진우가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위님, 저 북한 놈 말 믿으십니까? 리처로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소. 거래 내역과 채굴 계획 전부. 이진우가 노트북을 받아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떴습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문서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리처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쪽 군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얘기요. 이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작전 정보가 새나간 이유가 그거군. 리처로가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PMC 놈들은 제3땅굴을 최종 목적지로 삼았소. 거기서 채굴 시작할 거요. 이진우가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강명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장인어른,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적들의 목표는 DMZ 히토류 채굴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사군단 지휘통제실. 강명훈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박진철이 옆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명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배신자? 누군지 아나?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작전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강명훈이 박진철을 돌아봤습니다. 박진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단장님, 설마 저를 의심하십니까? 강명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적들은 제3땅굴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아야 합니다. 강명훈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제3땅굴 위치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알았다. 내 위치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 북한 보위부 탈영병이 함께 있습니다. 이자가 PMC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강명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믿을 수 있나? 이진우가 리처로를 봤습니다. 리처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강명훈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좋아. 그자를 데리고 제3땅굴 입구로 이동해라. 내가 병력을 보낸다. 장인어른 헌병대는 내가 처리한다. 너는 살아남기만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진우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부하들을 봤습니다. 움직인다. 제3땅굴로 간다. 하사가 리처로를 가리켰습니다. 저 북한 놈도 데리고 갑니까? 이진우가 리처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리처로요. 이진우가 리처로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리처로, 우리랑 같이 가. 대신 배신하면 그 자리에서 쏜다. 리처로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배신 안 하겠소. 나도 저 PMC 놈들 죽이고 싶소. 이진우가 총을 메고 동굴 입구를 향했습니다. 그럼 됐어. 가자. 동굴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5사람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이진우가 나침판을 확인했습니다. 북동쪽으로 3km다. 소리 내지 말고 따라와. 일행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군단 사령부 앞. 헌병대 지프차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헌병 대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비병이 총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여긴 군단 사령부입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헌병 대위가 영장을 꺼냈습니다. 강명훈 중장 연행 영장입니다. 비켜주십시오. 경비병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사령부 여기 정문입니다. 헌병대가 무전기에서 강명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여보내. 경비병이 길을 열었습니다. 헌병들이 사령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지휘통제실 문 앞에 섰습니다. 헌병 대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명훈 중장님, 육군본부 헌병대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헌병 대위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명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총을 뽑았습니다. 강명훈이 권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기 총알이 15발 들어있어. 너희는 8명이고. 헌병 대위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중장님,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강명훈이 권총을 들어 자신의 관자놀이에 댔습니다. 내 사위 구출 작전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이 방에서 못 나간다. 헌병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강명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앉아. 커피라도 마시면서 기다리자고. 헌병 대위가 땀을 흘리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제3단굴 입구 500m 전방. 이진우가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앞쪽 능선에 검은 텐트 2개가 보였습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하자 PMC 대원 6명이 보였습니다. 리처로가 옆으로 기어와 속삭였습니다. 저기 통신 장비가 있소. 저걸 해킹하면 놈들 동선 파악할 수 있소. 이진우가 리처로를 봤습니다. 해킹이 가능해? 리처로가 가방에서 작은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보이부에서 남쪽 통신망 감청할 때 쓰던 거요. PMC 주파수도 뚫을 수 있소.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가 저놈들 주의를 끌 테니 내가 통신 장비에 접근해. 하사가 탄창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대위님 6명입니다. 우리 탄약으로 가능합니까? 이진우가 총을 점검했습니다. 한 발도 낭비하지 마. 한 명당 한 발씩만.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30초 후 사격 시작한다. 리처로, 그때 움직여. 리처로가 단말기를 품에 넣었습니다. 알았소. 이진우가 초침을 세웠습니다. 20초, 10초, 5초. 이진우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텐트 앞 대원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하사와 병사들도 동시에 사격했습니다. 3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남은 대원들이 총을 들고 엄폐했습니다. 리처로가 몸을 낮춘 채 우회했습니다. 바위 뒤로, 나무 사이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PMC 대원들이 이진우 쪽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이 바위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습니다. 이진우가 재장전하며 소리쳤습니다. 탄약 아껴. 리처로가 텐트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통신 장비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빨리 단말기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초 후 접속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리처로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엘퍼팀, 리포트 스테터스. 리처로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브라보팀, HEADI 앵그램, 투 터널 엔트런스. ETA 10미너츠. 리처로가 단말기에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PMC 대원이 쓰러졌습니다. 이진우가 일어나 텐트로 달려왔습니다. 리처로, 어떻게 됐어? 리처로가 단말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다 받았소. 놈들 병력 배치도 여기 있소.
이진우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지도에 찍혀 있었습니다. 제3땅굴 주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30명은 넘겠는데? 리처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본대는 땅굴 안에 들어갔소. 밖에 경비 병력만 남았소. 이진우가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강명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진우야. 장인어른 적 통신망 해킹했습니다. 병력 배치도 확보했습니다. 강명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잘했다. 지금 전송해라. 이진우가 리처로에게 눈짓했습니다. 리처로가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강명훈이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박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단장님, 이 정보면 작전 짤 수 있습니다. 강명훈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진철이 고스트팀 집결시켜 제3땅굴 서쪽 능선으로 이동한다. 박진철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단장님, 수색대장이 안 받습니다. 강명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박진철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아까까지 통화가 됐는데. 강명훈이 책상을 쳤습니다. 누가 방해하고 있어? 그가 박진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철이, 너 혹시? 박진철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잖습니까? 강명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누가 정보를 흘리는 거지? 그의 눈이 벽에 걸린 참모 명단을 훑쳤습니다. 박진철이 명단을 내렸습니다. 작전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12명입니다. 강명훈이 명단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5번째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보처장 김상훈 대령. 얘가 수상해. 박진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대령은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입니다. 강명훈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최근 인사 기록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도박 빚으로 경고받았어. 5억이 넘었다고. 박진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돈 때문에. 강명훈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상훈 대령 지금 어디 있나? 경비실에서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전에 외출하셨습니다. 강명훈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저놈이야. 틀림없어. 그가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헌병 대위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중장님, 어디 가십니까? 강명훈이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배신자 잡으러 간다. 비켜. 헌병 대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임무는 중장님을. 강명훈이 헌병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사위가 죽어가고 있어. 비키라고. 박진철이 강명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군단장님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강명훈이 박진철을 봤습니다. 박진철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꼭 데려오겠습니다. 강명훈이 천천히 권총을 내려놨습니다. 김상훈이 PMC 본부와 접선할 거야. 놓치지 마. 박진철이 격려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박진철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강명훈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진우와 연결했습니다. 진우야, 배신자를 찾았다. 정보처장 김상훈이다. 이진우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김상훈 대령. 작전 브리핑 때 본 사람입니다. 그래. 그놈이 너희 위치를 적한테 흘렸어. 조심해. 알겠습니다. 이진우가 전화를 끊고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적들이 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 더 조심해야 해. 리처로가 단말기를 두드렸습니다.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이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리처로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요. 우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이진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성동격서. 좋은 생각이야. 리처로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어디로 유인할까요? 이진우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땅굴에서 2km 떨어진 계곡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로 보내. 지형이 험해서 시간 많이 걸릴 거야. 리처로가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거짓 위치 정보가 전송됐습니다. 5분 후 단말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리더렉트 브라보 팀 투 누 코오더너츠. 리처로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렸소. 이진우가 총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지금이다. 땅굴로 들어간다. 5사람이 어둠 속으로 움직였습니다. 제3땅굴 입구가 50m 앞에 보였습니다.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하사가 오른쪽으로, 병사가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10초 후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경비병들이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습니다. 이진우가 땅굴 입구로 달렸습니다. 어둡고 좁은 터널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우가 손전등을 끄고 속삭였습니다. 들어간다. 소리 내지 마. 일행이 터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0m쯤 걸어가자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진우가 몸을 낮췄습니다. 앞쪽에 PMC 대원 10명이 채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로가 이진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기 폭약도 있소. 터뜨리면 땅굴이 무너질 거요.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목표다. 저놈들과 함께. 손에 마지막 수류탄을 쥐었습니다. 핀을 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진우가 수류탄 핀을 뽑았습니다. 3초를 세고 던졌습니다. 수류탄이 채굴 장비 옆에 떨어졌습니다. PMC 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네이드. 폭발음이 터널을 울렸습니다. 화염이 치솟으며 3명이 날아갔습니다. 이진우가 총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사격 개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PMC 대원들이 장비 뒤로 숨었습니다. 하사가 옆구리에서 탄창을 빼던졌습니다. 대위님, 탄약 떨어집니다. 이진우가 마지막 탄창을 장전했습니다. 버텨. 조금만 더. 리처로가 옆으로 굴러 폭약 상자에 접근했습니다. PMC 대원이 그를 발견하고 총을 겨눴습니다. 이진우가 그 대원을 쏘았습니다. 대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리처로가 폭약 상자를 열었습니다. 기폭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타이머를 30초로 맞췄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로가 소리쳤습니다. 폭파 시작됐소. 나가야 하오. 이진우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후퇴한다. 빨리. 5사람이 터널 입구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PMC 대원들이 총을 쏘며 쫓아왔습니다. 총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상병이 다리를 맞고 넘어졌습니다. 이진우가 돌아서서 상병을 업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하사가 뒤를 엄호하며 사격했습니다. PMC 대원 2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터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20초. 이진우가 상병을 끌고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초. 출구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10초. 5사람이 터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5초. 폭발음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땅이 꺼지며 터널이 무너졌습니다. 돌과 흙이 쏟아졌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터널 입구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사가 일어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대위님, 해냈습니다. 이진우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병은 괜찮아? 상병이 다리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아, 아픕니다. 리처로가 상병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관통상이요. 뼈는 안 다쳤소.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이진우가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강명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진우야. 강명훈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장인어른, 임무 완수했습니다. 땅굴을 폭파했고 적 본대를 섬멸했습니다. 강명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기밀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전송하겠습니다. 리처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압축해 전송했습니다. 강명훈의 컴퓨터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철이 옆에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군단장님, 이건 엄청난 자료입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 계약서, 채굴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강명훈이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어떻게 됐어? 박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곧 소식 들어올 겁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전 참모님, 여기 추적팀입니다. 목표물 발견했습니다. 박진철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야? 제3땅굴에서 동쪽 5km. 차량으로 이동 중입니다. 박진철이 강명훈을 봤습니다. 강명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아. 살아서. 박진철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체포해라. 저항하면 사격허가. 알겠습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제3땅굴 근처 이진우가 부하들과 함께 능선에 앉았습니다. 상병의 다리에서 피가 멈췄습니다. 하사가 물통을 꺼내 돌렸습니다. 모두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리처로도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진우가 리처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거야. 리처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날 믿어준 게 고마울 따름이요. 하사가 리처로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너 앞으로 어쩔 거야? 남쪽으로 갈 거야? 리처로가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소. 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께 말씀드려 볼게. 내가 도와준 거 다 보고할 거야. 리처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대의 블랙호크가 날아왔습니다. 이진우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군의관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한 여자가 이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강수진이었습니다. 이진우의 아내이자 강명훈의 딸이었습니다. 수진이 이진우를 안았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이진우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아요? 이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장인어른 목소리 들으면 다 알지. 수진이 부상병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 부상자 있어요. 빨리. 군의관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상병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리처로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리처로를 발견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이진우가 리처로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이분 덕분에 살았어. 수진이 리처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한철민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이진우에게 격려했습니다.
대위님 고생하셨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즉시 복귀 명령하셨습니다. 이진우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죠. 모두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리처로도 함께 탔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아래로 무너진 터널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사군단 사령부. 강명훈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헌병 대위가 뒤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째 같은 자세였습니다. 강명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진철이었습니다. 군단장님, 김상훈 확보했습니다. 강명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디 있어? 지금 호송 중입니다. 30분 후 도착합니다. 좋아. 신문실로 데려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철민이었습니다. 군단장님, 대위님 구출 완료했습니다. 지금 복귀 중입니다. 강명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상자는 경상 2명입니다.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강명훈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헌병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이제 저희와 함께. 강명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사위 얼굴 보고 가자. 30분 후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강명훈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진우가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진우가 달려와 경례했습니다. 대위 이진우, 임무 완수하고 복귀했습니다. 강명훈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인어른. 강명훈이 이진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어. 살아 돌아왔으니 됐다. 수진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헌병 대위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강명훈이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좀 다녀와야 해.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훈이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헌병들이 강명훈을 에워쌌습니다. 지프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진우와 수진이 차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이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아버지 괜찮을까요? 이진우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장인어른이잖아. 사흘이 지났습니다. 육군병원 회복실. 이진우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았습니다. 오빠, 이거 먹어요. 이진우가 사과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식 들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사재판 준비 중이래요. 면회도 안 된대요. 이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증언해야 해. 장인어른 덕분에 우리가 산 거라고. 수진이 이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회복되면 그때 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철민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진우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중령님, 무슨 일입니까? 한철민이 문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큰일 났습니다. 수진이 사과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한철민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수진 대위님, PMC 잔당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진우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뭐라고요? 한철민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출퇴근 경로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미행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이진우가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경호를 붙여야 합니다.
한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철민이 총을 빼들었습니다. 엎드리세요. 이진우가 수진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철민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명이 어깨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둘이 한철민에게 사격했습니다. 한철민이 가슴을 움켜쥐고 넘어졌습니다. 이진우가 한철민의 총을 집었습니다. 남자들을 향해 쏘았습니다. 한 명이 다리를 맞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수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수진을 목 졸라 잡았습니다. 총을 수진의 머리에 댔습니다. 드라프 더 그레먼. 이진우가 총을 내렸습니다. 수진을 놔.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수진을 끌었습니다. 무브 언듯이 다이즈. 이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총 버릴게.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가 수진을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가 일어나 이진우를 겨냥했습니다. 스테이 다운. 이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자들이 수진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이진우가 한철민에게 달려갔습니다. 중령님. 한철민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수진 대위를. 버티세요.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한철민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이진우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경비병 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밴이 출발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진우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젠장. 사군단 구치소. 강명훈이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면회입니다. 박진철이 들어왔습니다. 강명훈이 일어났습니다. 진철아. 박진철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명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진철이 숨을 삼켰습니다. 수진 대위가 납치당했습니다. 강명훈이 박진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교도관이 달려와 강명훈을 떼어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강명훈이 교도관을 밀쳤습니다. 내 딸이 납치당했다고. 박진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군단장님, 들어보십시오. 강명훈이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박진철이 강명훈을 부축했습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명훈이 심장 부근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지병이었습니다. 약 좀. 교도관이 급히 나갔습니다. 1분 후 교도관이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강명훈이 약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어디 있어? 박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추적 중입니다. 강명훈이 박진철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적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박진철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1시간 전에 이게 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교환한다. 24시간. 강명훈이 사진을 구겼습니다. 이 개자식들. 박진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명훈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어디 있어? 본부 금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강명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꺼내. 박진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군단장님, 그건 국가 기밀입니다. 넘겨주시면.
강명훈이 박진철을 노려봤습니다. 내 딸 목숨이 먼저야. 박진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강명훈이 일어났습니다. 진철아, 내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 박진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명훈이 다가가 박진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수진이를 살려줘. 박진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명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박진철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꼭 수진 대위 구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명훈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교도관이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강명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육군병원. 이진우가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링거줄을 뽑아낸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대위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진우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요. 리처로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대위님. 이진우가 리처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리처로, 어떻게 됐어? 리처로가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추적했소. 놈들 신호 잡았소. 이진우가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였습니다. 어디야? 리처로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강원도 산중턱이요. 폐공장 건물이요.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로 간다. 리처로가 이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위님, 지금 몸 상태로는. 이진우가 리처로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내야. 죽어도 갈 거야. 리처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같이 가겠소. 두 사람이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에 군용 지프가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리처로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무기는 어쩌시겠소? 이진우가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한철민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처로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권총 2자루와 탄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되겠소?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진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에 힘줄이 섰습니다. 리처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번엔 우리 둘뿐이요. 이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간다. 폐공장 앞 500m. 이진우가 차를 숲속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시멘트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경비병 둘이 서 있었습니다. 리처로가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신호는 2층에서 나오고 있어. 이진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경비가 몇 명이나 될까? 리처로가 열화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8명 정도요. 이진우가 권총을 점검했습니다. 탄창에 총알이 15발 들어 있었습니다. 리처로도 총을 장전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시겠소? 이진우가 건물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돌아서 올라간다. 리처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숲속을 기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20분 만에 건물 뒷면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이진우가 계단을 밟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리처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이진우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깨진 유리와 녹슨 철판이 널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습니다. When will they deliver the data? 이진우가 총을 들었습니다. 리처로와 함께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남자 넷이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Yes, we have the tag램 WAI 팅그램 for EXCHA 앵그램이. 남자가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요 파더 베터 허리.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이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리처로가 이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시오. 계획대로 해야 하오. 이진우가 심호흡했습니다. 알아. 넌 왼쪽, 난 오른쪽. 둘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진우가 셋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손들어. 네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이진우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리처로가 두 번째 남자를 쏘았습니다. 남자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총을 빼려 했습니다. 이진우가 다시 쏘았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수진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총을 수진의 머리에 댔습니다. 드라프 잇 1kg. 이진우가 총을 내렸습니다. 수진이한테서 떨어져.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ISAID 드라프 더 그레먼. 리처로가 옆으로 돌았습니다. 남자가 리처로를 향해 총구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진우가 쏘았습니다. 총알이 남자의 팔을 관통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리처로가 달려가 남자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진우가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재갈을 풀고 밧줄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수진이 이진우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리처로가 문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대위님, 더 온다오. 이진우가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뒤로 가. 수진을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이진우가 책상 뒤로 숨었습니다. 리처로도 벽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격이 멈췄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명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남은 총알을 세었습니다. 5발. 리처로, 탄약은? 3발 남았소. 이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껴 써야 해. 적들이 다시 사격했습니다. 책상이 부서졌습니다. 나무 조각이 튀었습니다. 이진우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창문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복도의 적들이 멈칫했습니다. What was that? 또 한 번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에서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적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틈에 이진우가 뛰어나갔습니다. 한 명을 쏘았습니다. 리처로가 다른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남은 둘이 계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박진철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 6명이 함께였습니다. 대위님. 이진우가 달려갔습니다. 참모님. 어떻게? 박진철이 총을 재장전했습니다. 군단장님 명령입니다. 수진 대위를 구출하라고. 이진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박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단장님이 위성 추적 장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데이터에 리처로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가짜였소? 박진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였습니다. 이진우가 박진철의 어깨를 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특수부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1층 확보 완료. 적 전원 제압. 박진철이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배신자는 지하에서 발견했습니다. 확보 완료. 이진우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보러 간다. 일행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이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김상훈 앞에 섰습니다. 대령님, 왜 그러셨습니까? 김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이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전우들을 팔았습니까? 김상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철이 김상훈을 일으켰습니다. 연행한다. 군사재판에 넘긴다. 특수부대원들이 김상훈을 끌고 갔습니다. 김상훈이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 이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오빠, 이제 끝난 거죠? 이진우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응, 끝났어. 리처로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박진철이 리처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리처로요? 리처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소. 박진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당신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로가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박진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귀순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리처로가 이진우를 봤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시오. 우린 당신 편입니다. 리처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박진철이 리처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같이 갑시다. 일행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군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요. 이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장인어른께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지. 모두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사군단 구치소. 강명훈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면회입니다. 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강명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강명훈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강명훈이 수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니? 네, 오빠가 구해줬어요. 이진우가 문 앞에 섰습니다. 강명훈이 이진우를 봤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이진우가 격려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습니다. 강명훈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아들이다. 이진우의 눈가가 뜬거워졌습니다. 장인어른. 박진철이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소식 있습니다. 강명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강명훈이 창밖을 봤습니다. 알았다. 수진이 강명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오빠랑 제가 증언할게요. 강명훈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명훈이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강명훈이 계급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곧 떼어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육군본부 군사법원.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진우와 수진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리처로도 멀리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명훈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이 아닌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급장은 없었습니다. 어깨가 휑했습니다. 강명훈이 피고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석에 장성 셋이 앉았습니다. 중앙에 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 강명훈은 무단 병력 이동, 월경 작전 강행, 상관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명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동으로 국가 기밀이 보호됐고 PMC의 불법 채굴 시도가 저지됐습니다. 강명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군법을 어겼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증인을 부릅니다. 이진우 대위. 이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대위,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오. 이진우가 강명훈을 봤습니다. 저는 적에게 포위돼 전사 직전이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강명훈 중장님께 긴급 연락을 드렸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중장이 비공식 작전을 펼쳤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공식 보고를 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군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작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새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상훈 대령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자가 PMC에 매수돼 정보를 팔았습니다. 재판장이 강명훈을 봤습니다. 중장은 이 사실을 알았소? 강명훈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몰랐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이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중장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오? 이진우가 강명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와 제 부하들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시오. 이진우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증인 박진철 대령. 박진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대령, 당신은 중장의 작전 참모였소? 왜 막지 않았소? 박진철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은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따랐단 말이오? 박진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단장님은 부하를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저도 그 신념을 따랐습니다. 재판장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중장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오? 박진철이 강명훈을 봤습니다. 군법상으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는 옳았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박진철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장이 강명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소? 강명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이진우와 수진이 보였습니다. 리처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군법을 어겼습니다.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명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사위와 부하들을 구했으니까요. 재판장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계속하시오. 군인의 가장 큰 임무는 전우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강명훈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별은 제게서 떼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떳떳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판장이 3명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방청석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 강명훈은 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됩니다. 강명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으로 국가 안보가 지켜졌고 전우들의 생명이 구출됐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따라서 중장 계급은 박탈하되 불명예 전역은 면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단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연금은 50% 삭감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강명훈이 경례했습니다. 재판장들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강명훈이 피고석을 나섰습니다. 이진우와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수진이 강명훈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강명훈이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진우가 경례했습니다. 강명훈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진우야, 이제 내가 민간인이다. 경례는 그만. 이진우가 강명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영원한 군단장님입니다. 사람들이 강명훈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박진철이 다가와 경례했습니다. 군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명훈이 박진철의 어깨를 쳤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어. 사군단 잘 부탁한다. 박진철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리처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명훈이 리처로를 봤습니다.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리처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강명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장군 아니야. 그냥 강명훈이라고 불러. 리처로가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고맙소. 제 사위 살려줘서. 리처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강명훈이 리처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새삼 잘 살아. 여기는 내 나라이기도 해. 리처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력하겠소. 강명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 후 강원도 국립묘지. 강명훈이 평복을 입고 걸었습니다. 이진우와 수진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고스트팀에서 전사한 대원들이었습니다. 강명훈이 첫 번째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희생됐구나. 이진우가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함께 묵념했습니다. 5개의 묘비를 다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철민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명훈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철민아, 잘 쉬어라. 내 목까지 내가 살게. 이진우가 경례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역을 나오며 석양이 졌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강명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진우가 강명훈 앞에 섰습니다.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강명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경례로 답했습니다. 둘의 손이 마주쳤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수진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3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묘역을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명훈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이진우가 뒷좌석에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장인어른.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식당 갈까요? 강명훈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골라. 차가 출발했습니다.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묘역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묘비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강명훈 중장은 계급장을 내려놓았지만 진정한 군인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우회와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진우 대위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고 장인과의 앙금을 풀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적과 아군을 넘어 손을 잡은 리처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는 처벌받았고 국가의 기밀은 지켜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론 규칙을 어기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강명훈은 그 선택의 대가를 치렀지만 그 누구도 그의 결정을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